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명시된 법 규정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즉각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공수처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영장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스스로 이 기본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불법적, 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정당한 변론권이 반드시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 닥치고 탄핵과 무작정 예산 삭감 등과 같은 국정 마비 행위를 계속해왔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내란이라고 내란 선동이라고 몰아가던 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탄핵 선추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탄핵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를 몰권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탄핵 소추의 사이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이 탄핵 소추를 각하하고 민주당이 정말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탄핵 소추 사유를 명기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헌법의 기초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지랄 발광하고 있네. 지랄도 풍년이래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욕은 절대 아닌데요. 지랄, 마구법석을 떨거나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며 연병, 옮기는 병, 전염병을 뜻하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병에 걸린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이들이 하는 언행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 꼴값이라는 말도 가끔 사용되어지는데요. 이는 생긴 대로 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발광은 미쳐 날뛰는 것을 의미하는 일상적 어휘인데요. 종합하면 그만큼 위험하고 무도한 자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미쳐 날뛴다는 의미인 겁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는 내란 잔당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나대는 걸까요?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나선 이들의 정신 상태는 과연 정상일까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극우로 치닫고 있는 내란 공조당의 현재 모습인데요. 반드시 이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어야 합니다. 또 이들은 두 번 다시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어떠한 국가임명직을 맡게 해서는 안 될 텐데요. 그 알량한 권력 한 번 더 누려보겠다고 자신의 영혼도 팔고 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들의 이름을 말입니다. 나경원을 포함한 37명의 이름을 말이죠. 이런 가운데 결국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왜 사건을 이첩받으려 했는지도 미스테리인데요. 결국 시간만 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이러한 책임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대행이 고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내란 수괴가 공권력에 저항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거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윤석열이 경호처를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거부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이 나서지 않았다며 최직무대행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엄호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며 최직무대행 부총리가 조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야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야말로 안보 문제,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민생,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 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는데 묵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최권한 대행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권한 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장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권한대행이 된 지 10일이 지났다.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관련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권한 대행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일은 대통령 놀이였는데요. 왜 그는 정작 권한을 대행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자도 빨리 탄핵해야 할 듯합니다. 한남동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말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란은 지속되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나라 경제는 박살나는데 최상목 대행은 어제 오후에 이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1월 5일 오후 4시 6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난 6시 26분에 자신이 한가운데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게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SNS를 하고 싶습니까? 최 대행은 내란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태도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께서 최상목 대행에게 명하신 일은 경호처를 지휘해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이런 SNS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SNS를 하면서 직무 유기를 일삼고 있는 데에는 제가 볼 때 실세 권한대행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인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정진석 실장이 사표를 냈더니 최상목 대행이 3차례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히 대통령실과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사표 쇼로 길들이게 나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의 권한은 최상목 대행이 대신하지만 윤석열의 입장은 정진석 실장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는 경호처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라더니 어제는 경호처 제1 경호 대상은 윤석열이다 라면서 경호처 입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숨죽인 채 경호처발 2차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공범 경호처장 박종준과 비서실장 정진석,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훈 공수처장, 내란 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도록 하고 있는 이 신을사오적 반국가 행위자 명단에 이들 5명 명단을 한번 이렇게 올려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장의 시한은 오늘까지지만 신을사오적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영원 불변할 것입니다. 그 평가를 가르는 것은 오늘 윤석열의 체포 여부입니다. 내란 종식, 국가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시기 바랍니다.